어,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커먼 퓨처 인지니어링 발표를 맡게 된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렇고요.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그 퓨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미싱 밸류가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문을 띄우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미싱 밸류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그래서 미싱 밸류인데 이제 랜덤이 아닌 것들. 그래서 이 자체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싱 밸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젠더가 B이면서 뭔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서베이에 답변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면은 아마도 어, 젠더가 B이면서 뭐 나이가 많고 이러면 뭔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좀 얻을 수 그런 정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로의 숨겨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미싱 앳 랜덤이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이 미싱 밸류긴 한데 이제 어떤 다른 그 변수에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 젠더가 A인 사람이 A지에 답변을 안 했죠. 이런 것처럼 이제 특정 다른 컬럼에 연관이 되어서 그 미싱 밸류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과 이제 전혀 연관성이 없이 그냥 진짜 패턴 없이 그냥 랜덤으로 완전하게 랜덤으로 주어지는 이제 결측치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드랍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싱 밸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흔히 저희가 하는 방식인 그 삭제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이 행을 어떻게든 살려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삭제하는 게 사실 더 편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정보가 그 삭제한 데이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삭제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컬럼으로 삭제하는 방법과 로우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컬럼을 보시게 되면 해당 컬럼에 이제 많은 값들이 좀 이렇게 미싱 밸류들이 좀 많다 이러면은 그 행을 자체를 아예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 예를 들어서 이 행이 이 열이 어, 결혼 반지의 유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빈 것들은 아마도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있다고 체크한 사람들은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결혼 유무를 결정하는 어떤 예측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삭제하지 않고 쓸 때 더 모델의 성능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을 이제 드랍할 때는 좀 주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로우 그러니까 행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행을 전체를 다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랜덤한 그 미싱 밸류에 대해서 되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되게 괜찮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어, 미싱 밸류가 열마다 하나씩 아니, 행마다 하나씩 존재하게 된다면 이렇게 행으로 그 미싱 밸류를 다 처리하게 되면은 남는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나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 값 자체가 어떤 또 하나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말했듯이 뭐 에이지가 좀 많은데 비교적 많은데 젠더가 B다 이러면은
아마도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게 있겠죠. 그 도메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경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그 다른 피처들로 이 미싱 밸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얻을 수 있다면 이거를 살려서 가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드롭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렇게 로우로 드롭을 하게 되면은 로우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서 보면은 지금 만약에 미싱 밸류를 로우로 다 드랍을 하게 되면 젠더에 대해서 그 에이지가 없는 경우에 드랍을 하게 되면 젠더 A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드랍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젠더라는 그 카테고리컬 그 피처에는 B라는 그 컬럼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다음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들어오든 간에 아마 B라고 예측을 하겠죠. 근데 실상은 뭐 젠더 A도 들어올 것이고 B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모델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삭제하는 방법 말고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값을 좀 살려보자는 측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간단하게로는 그냥 기본값 그 0이나 아니면은 empty string 그냥 빈 문자열을 넣어서 이거를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통계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뭐 그 평균이나 중앙값, 뭐 최빈값 등을 사용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만약에 그 자녀 수라는 그 열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값을 0으로 채우게 되면 그냥 진짜 자녀가 없어서 0인 사람과 미싱 밸류를 채웠을 때 채워진 0과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에 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삭제의 경우에는 정보 손실이나 어떤 편향, 아까 봤듯이 편향이 일어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값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어떤 노이즈가 추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나가면 데이터 유출까지, 데이터 레이케이지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렉처 노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키지의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모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엔지니어링 부분은 이제 스케일링 부분인데 스케일링의 경우 저희가 간단하게 샘플을 보면은 이렇게 에이지와 샐러리가 있는데 이 값을 그대로 모델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샐러리의 그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모델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에이지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샐러리와 에이지를 똑같이 보고 싶다가 조금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스케일링 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 똑같지도 않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보고 싶다를 전제로 깔고 가면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그러면은 스케일링 하는 방식에는 좀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먼저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이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그 0과 1 사이로 분포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봤던 것처럼 에이지와 샐러리를 0과 1 사이로 그냥 가장 큰 값을 1, 가장 작은 값을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의 값으로만 있게 분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제약 같은 게 좀 없다고 하고요. 제로 스코어 그 노멀리제이션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제로 스코어를 해주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1과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보통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를 좀 따를 때 이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링은 이제 그 지수 분포를 따를 때 이제 로그 스케일을 해주면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윈맥스 스케일이나 뭐 제로 스코어 그 노멀리제이션은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렉처 노트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 스케일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로그 스케일의 경우에 매도가 심한 경우에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본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를 로그 스케일링을 하면 다음과 같이 좀 정규 분포를 띄는 형태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게 통계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 모델링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데이터 레이케이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에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돼서 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음, 어떤 데이터를 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있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00까지의 값만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스케일이 좀 많이 변하게 돼서 뭐 1000에서 뭐 갑자기 10,000까지 들어온다. 이러면 제가 만약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했다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그 모델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재교육을 시켜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뒤에 그 나중에 강의에서 이제 그런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는 이산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속된 변수를 이제 어떤 범주의 변수로 바꿔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그 인컴이 있으면 인컴을 이제 구간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데이터 네, 그래서 조금 버는 사람, 약간 중간층,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어떤 연속형적인 수치들을 그 범주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그 카테고리컬 피처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먹게 좀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존에 이제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브랜드가 200만 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밀리언스. 네, 그 200만 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인코딩 할 것이냐.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원활 인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열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면 원활 인코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 인코딩은 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 이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언노운 처리를 그냥 해주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모든 새로운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언노운 처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것이 추천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책으로 이제 그 그룹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것들을 언노운 처리를 해주게 된다.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만약에 나이키가 이제 새로 이 아마존에 입점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똑같이 그 언노운 처리를 해주게 된다 하면은 나이키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추천을 많이 해줘야 되는 브랜드인데 추천을 별로 안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하냐, 그래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음, 브랜드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브랜드의 그런 속성값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뭐 이런 변수들을 사용하든가 그 컴퍼니 사이즈나 뭐 이런 연간 그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피처들로 만들어서
이 나이키라는 직접적인 그 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연매출이 얼마, 회사 규모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품 개수가 얼마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컬럼들을 만들어서 모델에 붙여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해싱 트릭이라고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래 카테고리와 그 인덱스를 만들어서 매핑을 좀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나이키라는 것을 0번으로 지정하고 아디다스라는 것을 27번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모델을 집어넣을 때는 그냥 0, 1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는 브랜드가 뭘 추가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추가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 해싱을 하게 되면은 뭐 새로 추가돼도 뒤에다 숫자만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뭔가 이점은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스페이스를 우리가 얼마나 늘릴 것인지 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돼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뭐 임의로 지정을 해놓아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152개다, 512개다 하면은 512개로 지정을 좀 해놓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으로는 해시 함수의 특성상 이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 다른 입력 그 A와 B라는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아웃풋을 좀 출력해주는 그 현상을 충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시 사이즈에 따른 그 충돌 확률인데 충돌 가능성이 이제 50%가 되는 경우에도 사실 로그 로스를 보면은 로스가 이제 절반도 안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 해시 공간을 이제 크게 해서 이제 충돌을 줄일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그 앞서 설명한 뭔가 이런 충돌이 있을 때 뭐 그 해시의 그 크기를 늘려서 충돌을 피하거나 이런 방식을 조금 학계에서는 이렇게 좀 패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좀 산업계에서 머신러닝 그 프레임워크에서 좀 널리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해싱 방법이 이제 킵 트레인 컨티뉴얼 러닝에 되게 많이 사용된다고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또 한 가지 엔지니어링은 이제 피처 크로싱이 있는데 각각의 그 두 개나 혹은 더 많은 그 피처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메리지와 그 칠드런이 있는데 메리지 앤 칠드런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그 피처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성이 추가돼서 좀 더 그 단순한 모델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가 장점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그 카테고리들을 이제 크로싱 할 때 있어서 만약에 100개 A도 100개고 B도 100개면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10,000개의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차원의 저주라고 해서 저희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가 너무 넓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가 넓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버핏의 위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셔널 인베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진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마도 어텐션 쪽에서 나온 인베딩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워드 인베딩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뭐
NLP 쪽이나 이런 데서 그 단어 순서에 상관이 있이 순서를 조금 고려하여서 이거를 모델에 집어넣고 싶을 때 이제 저희가 워드 임베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이란 이제 첫 번째 이제 임베딩을 이제 0으로 두고 마지막 임베딩을 1이나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값은 이 사이의 값을 가지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NLP나 뭐 RNNU에서 조금 기울기의 소실이나 폭발에 조금 유용하다, 약간 유용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풀의 변환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하지는 못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이고요. 발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